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운동 조절하기의 자세 조절 파트,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균형 문제라고 하면 그냥 나이 들면 다리 힘이 약해져서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와, 우리가 그냥 서고 걷는 이 간단해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뇌랑 온몸의 감각이 총동원되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출발점이에요. 균형을 다리 힘 문제로만 보면 뭐랄까 문제의 절반도 보지 못하는 셈이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종종 이걸 우리 몸속의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는데요. 오케스트라요? 네, 뇌는 지휘자고 눈과 귀, 발바닥의 감각은 각 파트의 연주자, 그리고 근육은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와, 이들이 모두 완벽한 타이밍에 협주해야만 아름다운 연주, 즉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는 거죠. 와, 그 오케스트라 비유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럼 그 악보의 첫 장, 정상적인 균형이란 대체 뭘까요? 자료를 보면 자세 조절의 목표가 두 가지, 방향정의랑 안정성이라고 나오네요. 맞습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것.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모든 분석의 시작입니다. 첫째는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상태 조절이에요. 가장 기본이죠. 네, 안정상태. 둘째는 지하철이 갑자기 덜컹했을 때처럼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반응성 조절입니다. 아, 반응성. 들은 이 세 가지를 무의식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사용합니다. 안정상태, 반응성, 예측성. 이 세 가지 균형을 지휘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던데요. 네, 바로 이 오케스트라의 핵심 파트들이죠. 가장 중요한 건 감각계입니다. 감각계요. 우리 몸의 위치를 알려주는 뭐랄까 GPS 시스템 같은 거예요. 발바닥이 느끼는 압력, 즉 체성 감각, 눈으로 보는 주변 환경, 시각, 그리고 귀 안에서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쉴 새 없이 정보를 수집해서 뇌로 보냅니다.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뇌가 이 정보들의 중요도를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이걸 감각 재가중이라고 불러요. 감각 재가중이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바로 그 현상이군요. 제가 밤에 불 끄고 화장실 가다가 꼭 문틀에 어깨를 부딪히거든요. 하, 네. 이게 단순히 제가 덜렁대서가 아니라 뇌가 갑자기 사라진 시각 정보 대신 발바닥 감각으로 GPS를 재조정하느라 바빴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와, 이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푹신한 양탄자 위를 걸을 때 발바닥 정보가 불확실해지면 뇌는 시각이나 전정 감각에 더 의존하게 되죠. 아하. 이런 전환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안 될 때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계는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실행부대, 즉 근력이나 관절의 유연성 같은 것들이고요. 생체역학은 질량 중심을 받침면 안에 두려는 물리법칙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신경인지계입니다. 아, 인지기능이요. 걸으면서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기우퉁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게 그냥 부주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뇌의 처리 용량과 관련된 문제였군요. 네, 그걸 이중과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뇌의 주의력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걷는다는 과제와 문자 메시지를 읽고 쓰는 과제가 동시에 그 자원을 쓰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아, 경쟁을 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 자세 조절에 할당될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균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능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패턴이 그렇게 다양하다면 이걸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 균형이 안 좋네요 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럼요, 절대 안 되죠. 마치 자동차 정비사가 소음의 원인이 엔진인지 타이어인지 아니면 변속기인지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임상평가는 그야말로 탐정 수사 과정이에요. 전략 선택 오류라는 말을 자료에서 보셨을 텐데요. 네, 봤어요. 근데 그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작은 불에 소방호스를 쓴다는 비유가 있긴 한데 실제 환자에게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아주 살짝 밀어서 발목만 까딱해도 충분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네. 반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정말 넘어질 것처럼 크게 휘청이는데도 발을 한 발짝 떼서 받침면을 넓히는 발 내딛기 전략을 쓰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버티려고만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전략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런 패턴 말고 또 주목해서 보는 특징이 있나요?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인지부와 취약성입니다. 인지, 부와 취약성. 그냥 조용한 복도를 걸을 땐 멀쩡해 보이던 분이 제가 옆에서 100 빼기 7은 얼마죠?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걷게 하면 갑자기 보폭이 줄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현상이죠. 와, 그 정도로요? 네, 이게 실제 생활에서의 낙상 위험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잘 지내시는데 복잡한 시장이나 사람들 많은 마트에만 가면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살피고 사람을 피하고 물건을 고르는 이 모든 게 뇌에는 이중과제로 작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평가할 때 아까 말한 세 가지 축, 즉 안정성, 반응성, 예측성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건가요? 네, 바로 그 틀을 가지고 환자를 관찰합니다. 가만히 서 있도록 했을 때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버티는지. 이게 안정성. 네, 안정성. 제가 예고 없이 어깨를 살짝 밀었을 때 발을 제때 내디드는지 아니면 휘청이는지. 이게 반응성. 반응성. 그리고 저기 있는 물컵을 잡아보라고 했을 때 팔을 뻗기 직전에 몸의 무게중심을 반대쪽 다리로 미리 옮겨놓는지. 이게 예측성.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이분은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움직임을 미리 계획하는 예측성 조절이 주된 문제구나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임상적인 관찰을 뒷받침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네, 많죠. 자료로 보니 TUG, FGA, 미니 베스트 테스트, 이름도 어려운 도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사실 좀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도구들을 다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임상적 의사결정이죠.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가장 널리 쓰이는 TUG, 즉 일어나 걷기 검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걷다가 돌아와 앉기까지 시간을 재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네. 노인 낙상 위험을 가려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혈압 재는 것과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혈압계 같은 거군요. 그럼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땐 어떤 도구를 쓰나요? 예를 들어 파킨슨병 환자처럼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미니 베스트 테스트 같은 더 정밀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미니 베스트 테스트요? 네. 이 검사는 단순히 몇 초 걸렸다는 시간만 재는 게 아니라 뒤로 갑자기 당겼을 때 어떤 발부터 어떻게 내딛는지, 눈 감고 제자리에서 돌 때 얼마나 안정적인지 같은 움직임의 질적인 측면을 14개 항목으로 쪼개서 봅니다. 와, 훨씬 상세하네요. 그렇죠. 즉, 넘어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넘어질 뻔했는가, 그 원인을 파고드는 현미경 같은 도구죠. 와, 현미경이라는 비유가 정말 적절하네요. 단순히 균형 능력 70점이 아니라 예측성 조절은 괜찮지만 반응성 조절 중에서도 특히 발 대딛기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문제의 핵심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치료는 시스템 기반 과제 지향 접근법으로 들어갑니다. 네. 단순히 약한 다리 근육 하나를 아령 들고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생활과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뇌의 지휘자부터 감각 연주자, 근육 악기까지 전체 오케스트라가 다시 조율되도록 훈련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현장에서 바로 쓰는 5종 세트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그 오케스트라를 조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평가 파트에서 인지부와 취약성이 낙상 위험과 직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5종 세트 중에서 그런 환자에게는 5번째, 이중과제 훈련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처방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평가와 치료를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단순히 걷기 연습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장바구니 목록을 외우게 하거나 간단한 암산을 시키거나 공을 주고받는 식의 이중과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실제 마트에 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른 훈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는 과제 지향 훈련으로 선반 위 물건 잡기, 돌아서기, 낮은 장애물 넘기처럼 실생활 동작 자체를 반복하는 거고요. 네. 둘째는 반응성 훈련인데 안전벨트, 즉 하네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살짝 밀어주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회복하는 전략을 직접 연습하는 겁니다. 아, 실전 훈련이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안 넘어지는 법을 몸으로 배우는 거죠. 셋째는 감각 전략 훈련으로 푹신한 매트 위에서 눈을 감고 서 있는 것처럼 일부러 특정 감각을 차단해서 다른 감각을 더 잘 쓰도록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네. 넷째는 기본이 되는 근력 및 파워 강화고요. 이 5가지를 환자의 문제에 맞게 조합해서 처방하는 겁니다. 이중과제 훈련이 실제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데 정말 와 닿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으신가요? 훈련을 통해 시장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요? 그럼요.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온 60대 남성분이 기억나네요. 아, 퇴원 후 집안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잘 걸으셨는데 손주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왜요? 아이가 어디를 튈지 모르고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다른 아이들도 막 뛰어다니니까요. 아,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주변의 다른 치료사에게 공을 던져주거나 특정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을 찾게 하는 등 2중, 3중 과제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몇 달 뒤에 그분이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 그네를 밀어주는 사진을 보내주셨을 때 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진짜 의미라고 느꼈죠.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결국 검사 점수를 몇 점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환자가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가는 삶의 중요한 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하는 것. 네, 그게 핵심이죠. 그게 바로 자료에서 언급된 ICF,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관점인 거고요. 맞습니다. 현대 재활의 심장과도 같은 철학입니다. 똑같이 균형 점수가 40점인 두 환자가 있더라도 한 명은 감각 문제, 다른 한 명은 인지 문제라면 치료의 내용과 목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최종 목표는 BBS 50점 만들기가 아니라 혼자서 버스를 안전하게 타기, 친구들과 함께 학교 계단을 오르내리기처럼 그 사람의 삶에서 의미 있는 실제 활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균형은 다리 힘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하하. 균형이란 감각과 운동, 그리고 인지 시스템이 함께 연주하는 정교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땐 어느 파트가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전체 시스템을 다시 조율하는 과제 중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주로 질병이나 부상 이후의 균형 재훈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오늘 나눈 원리들은 건강한 사람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예방에도요? 그럼요. 매일 걷던 평평한 아스팔트길 대신 가끔은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어보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춤이나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자세 조절 오케스트라에게 새로운 악보를 주고 연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낯섦과 다양성을 추가해서 이 정교한 균형 시스템을 더 예리하게 단련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